예,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그 복합 차이나 리스크, 중국의 경제 문제가 경제 외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중국 경제의 뿌리, 농촌의 총체적인 붕괴죠. 과거 80년대의 그 농촌, 농업 부문은 중국의 이제 그 80대 초반 개혁 개방에 있어서 중국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한 이러한 부분이었었죠. 중국의 그 국가 발전 전략은 1949년에는 중공업, 중화학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이제 한정된 부분에 이 집중적인 어떤 성장 전략, 불균형 그 발전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중공업, 종합공업을 시작을 했던 것이고, 원래 이제 사회주의라는 것은 산업혁명 당시 영국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부패가 결국은 자본주의 붕괴를 일으키고 사회주의라는 어떤 대안적인 어떤 이런 체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 시대에서의 어떤 이 사회주의라는 체제는 고도로 공업화된 이 자본주의가 붕괴된 이후에 하나의 어떤 평등한 이러한 사회를 만드는 어떤 이런 이념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이 사회주의 정책에는 이런 공업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볼셰비키한 어떤 소련에서의 사회주의 혁명 당시에도 결국은 이제 고도로 공업화된 이 자본주의 사회가 붕괴가 된 게 아니라 그 당시 로마노프의 봉건을 기초로 해서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결국은 이제 후진 농업 국가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농업 부분에서의 어떤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라는 사회적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하나의 어떤 그런 집단 농장 체제로 이제 갔던 것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 혁명할 수 있는 이제 1949년 상황에서도 역시 후진 농업국을 기초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련형 소비에트 공업화 모델도 이제 하나의 어떤 국가 발전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국가적으로 필요한 어떤 이러한 전략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중공업, 중화공업이 필요하다. 그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이제 중국이죠. 중국의 어떤 이런 부분. 그렇지만 이제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의 국가 발전 전략의 목표는 이제 변화돼서 먼저 농촌과 농업 부문의 어떤 발전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80년대 초반이고, 1984년도에 중국 중앙정부의 결정을 통해서 경공업 부문에 대한 부분의 역점, 농촌보다는 또 도시발전, 농촌과 함께 이제 도시발전, 이것이 이제 84년도 상황이고, 80년대 후반에 가서야 이제 중공업, 중화공업으로 중국의 정책적인 육성의 어떤 이러한 방점이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80년대 초반에 이제 중국의 농촌은 인민공사 해체돼서 이제 거의 공적인 체제로서의 어떤 기업들이 이제 지방정부 자체에 이제 종속되어 있는, 이것은 이제 집체, 공적 기업의 어떤 향진 기업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차 사용 기업, 향진, 농촌에서 이제 사용 기업들, 개인 기업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농촌의 발전의 어떤 주축이 되게 됩니다. 84년도에는 국유기업이나 이제 집체기업 위주의 여신, 이 은행의 이 대출이 향진기업 부문에도 크게 이제 허용이 되면서 향진기업이 이제 규모의 성장을 이룬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중국 농촌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하는 이런 부분에 큰 어떤 작용, 도시 부분의 어떤 상공 기업들, 이러한 도시부분의 기업, 외자기업,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발전의 핵심 역할을 했었던 주체다. 그렇지만 중국에 있어서 이제 9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급격한 도시화가 되게 됩니다. 급격한 도시화가 되면서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생겨나고, 농업 부문과 이제 도시 부문,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중 구조로서의 어떤 후진국의 그 경제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그 80년대 개혁 개방의 주축이 됐던 농촌 농업 부분이 90년대에 들어가서 도시화 이러한 그 급격한 도시화를 통해서 그 약화가 되는 이러한 그 현상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에 와서는 이제 농촌과 도시 부분, 농업과 공업의 부분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격차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 후진타오 시대에 이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그 개발하는 이러한 문제에서 중요하게 또 뭐 동북 지역, 중서부 지역과 함께 이제 소수민족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이 삼농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이제 사회주의 신농촌, 말은 이제 사회주의 신농촌인데 신농촌이죠. 새로 농촌 농업 부분을 이제 새롭게 재편하는 삼농 문제의 어떤 그 솔루션을 어떻게 이제 그 찾아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어떤 정책의 주된 과제가 됐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과거의 새마을 운동에도 많은 어떤 벤치마킹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삼농의 문제라는 것은 이제 지역으로서의 어떤 그 농촌의 문제, 그 다음에 계층으로서의 어떤 농민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문제, 이것은 이제 삼농 문제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신농촌은 이 삼농 문제를 해결한 상태에서의 어떤 새로운 농촌으로의 어떤 재편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 단순한 이 소득의 그 증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어떤 종합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그래서 그것은 이제 소득을 높이는 문제를 포함해서 농촌에서의 어떤 교육 문제라든가 위생과 복지 체계의 확립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까지도 이러한 신농촌 건설의 주제로서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에 대해서 이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농업의 산업화 부분에서의 어떤 정부 계획이라든가 중국에서 전반적으로 2000년대 이후에 추진되기 시작한 스마트화, 그래서 스마트 농업이라든가 스마트 시범단지 건설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각 농촌 지역의 클러스터, 농촌의 바이오 원료를 활용한 이런 연료 문제 해결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농촌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구조를 이제 바꾸는 뭐 이러한 작업이 되겠죠. 농촌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촌이 종합적으로 결국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이제 이주하는 문제, 중국에서 어떤 농민공이 있지 않습니까? 농민공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 호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이전해서 도시 노동자로 되는, 그래서 이제 농민공 문제, 도시로 입장에서 보면 이제 도시민들이 하지 않는 어떤 3D 업종에서 이제 농민들이 이제 이주해서 이제 와서 종사하는 문제가 하나의 어떤 도시 발전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그러한 부분이라 점차 농민공이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산업재 부분에서 또는 어떤 교육, 자녀 교육의 부분에서 여러 가지 도시의 복지 부분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들을 각 도시들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을 보완하는 어떤 이런 정책, 농민공 처우 개선, 사회적 지위의 어떤 향상, 뭐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이제 점차 이제 줄여 나가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실시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농촌으로 이제 교육의 문제, 그죠?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제 농촌에서 많이 이주를 하고 하는 우리나라 현실도 과거에 그랬듯이, 그래서 이러한 농촌의 교육을 위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도시의 대학생들이 가서 교육 봉사를 하고, 좀 멀리 떨어졌지만 서로 자매 결연을 해가지고 이러한 교육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농촌에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인 지붕, 농가 개선의 문제, 여기에서도 이제 건축 자재에 대해서 정부가 13%의 보조금을 주고, 이것이 이제 2008년 이후에 이러한 혜택들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가전제품, 농업
농산품을 팔아서 이제 공산품을 구매하는 이런 그 양 부문 간의 어떤 교환의 어떤 불평등 구조, 이것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결국 이제 농촌의 그 구매력 보존을 위해서 이제 실시한 것이 정부 보조금이죠. 2008년 이후에는 이제 선진국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중국의 그 녹색 가전, 이런 가전업체들, 세계 시장에서 뭐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뭐 TV,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이러한 가정 필수품. 그렇지만 농촌에서는 이제 농산물을 판매해서 이제 이런 전자제품, 공산품을 구매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어떤 교환 구조죠. 교육 구조. 이러한 교육 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정부 보조금이 실시되고, 그래서 그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로 하여금 내수 시장에서 그 수출의 어떤 이 타격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상쇄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이제 농촌 보조금 정책이죠. 건축 자재뿐만 아니라 이제 그 농촌에서 구매하는 이제 가전 제품들, 그리고 농촌에서 구매하는 어떤 소형 승용차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점차 보조금 영역에서 이제 확대가 되고 있죠. 전반적으로 이제 부족한 농촌의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이러한 전략이고, 이것이 이제 2008년 그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중국의 어떤 수출의 붕괴를 내수로서 이제 해서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중국에서의 그 중요한 성장축으로 이제 작용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발전하기 이전부터 2000년대 이제 초중반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을 더 확대한 이런 측면이 있고, 새롭게 이제 만들어낸 이러한 정책 부분도 있죠. 그래서 농촌과 도시, 농업과 그 공업의 이러한 그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농민과 도시민의 그 누리는 복지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러한 그 보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제 그 삼농 문제 해결이 방향성을 갖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다 하는 것이고, 과거에 이제 개혁개방 초기에는 중국 성장의 어떤 그 중요한 역할, 이후에는 중국에서 가장 또 심각한 이러한 부문으로서 이제 전략을 했고, 그래서 이 삼농 문제가 어떻게 이제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중국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직도 이제 중국의 농촌 부분이 중국의 전반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됐지만 아직도 한 뭐 절반 정도 부분은 중국에서 농촌의 어떤 그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금융 문제, 이제 부실 채권 문제죠. 중국은 이제 기회의 어떤 이러한 시기, 경제 성장이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는 어떤 시기가 있었죠. 그러면서도 이제 관계가 좋은, 뭔가 위치가 좋은, 뭔가 좀 좋은 위치에 있는 이러한 기업가들은 특히 이제 국유기업이라든가 또는 이제 정부하고 인맥이 좋은 어떤 민간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 자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제 이 대출을 여신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이것을 받아가는 사람들, 기업가들 사이에서의 어떤 유착의 문제, 뭐 정경 유착이라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에서 정부와 금융기관 그리고 실수요자인 기업이나 주민들에 있어서의 어떤 관계 속에서 매우 위험한 대출이 이제 실행이 되고 그것이 이제 고스란히 이제 리스크로 이제 남는 것이죠. 이런 부실 채권 문제가 광범위하게 이제 걸쳐 있기 때문에 금융기구 자체가 이제 퇴출당한 사례도 있고, 중국의 어떤 이런 부패 문제가 뿌리 깊을수록 특히 금융 문제도 역시 거기에 연동되는 이러한 선상에서 이제 파악을 할 때 보면은 중국 경제에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뭐 시한폭탄이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시한폭탄으로 있는 한 이것은 중국에서의 어떤 리스크 중에서도 상당히 파괴력 있는 어떤 리스크가 되는 것이고, 이 시한이 결국적으로 이제 늘어난다 하는 이것이 이제 중국이 얼마만큼 정책을
잘 해서 이러한 그 금융부문의 안정성을 이루냐 하면은 이제 그 시간이 굉장히 이제 미뤄지거나 결국 이제 뭐 폭탄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정성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이것이 아직도 리스크 요인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중국의 부동산 재벌들이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제 뭐 PF 대출이라든가 그 금융기관의 대출을 기반으로 세운 이러한 그 재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재벌들. 거기에서 이제 그 이자율만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굉장히 그 기업이 부실에 빠질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많고 실제적으로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질이 빚고 여러 가지 그 부채 문제가 연동이 돼서 그 부동산 업체들 이런 그룹들이 많이 이제 그 위험한 이런 상황 그 속에서 정부가 이제 개입하고 거기에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분양을 제대로 안 하기로 했는데 안 돼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청약하거나 돈을 이제 그 자금을 넣은 이런 소비자들이 이제 피해를 보고 정부가 구제를 하고 결국은 이제 이러한 것이 중국의 어떤 그 정부의 문제고 이제 그 사회의 문제고 금융 부실 채권의 문제가 또 심각하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지역 경쟁과 이제 제후 경제 제후라는 것은 이제 각 지방마다 이제 그 제후 과거에 보면 이제 작은 왕이죠 왕들이 있어가지고 뭐 성장이라면 이제 성의 지도부가 그 다른 성과 과도한 지역 경쟁을 하는 것이죠. 성일 수가 있고 시가 인접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방정부 간에 과도한 지역 경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국은 참 그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그 특히 자동차 산업인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중앙 정책이 이제 실패한 그러니까 78년에 그 개혁 개방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발표가 됐었는데 우리는 이제 개혁 개방을 뭐 많이 이제 알 수 있죠. 개혁 개방과 함께 이제 그 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많이 이제 지역 정부에 주는 것이 분권이고, 그다음에 그 민주가 있습니다. 민주라는 거 여기서 중국은 아직도 이제 민주적인 것이 국제 기준에 많이 낮지 않느냐.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사회주의적 민주, 이제 중국의 민주를 점차 이제 그 국제사회 민주와 근접화해가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를 설정해 놓은 것이 이제 중국식 사회주의적 민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이제 분권이라는 것이 이제 성정부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권한 중에 뭐냐면 이제 외자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특히 이제 92년도에 보면은 중국의 전 지역을 개방하면서 과거에 이제 외국 기업 진입이 어려웠던 중서부 내륙까지도 이제 외국 기업이 진입되는데 이러한 그 전국토를 개방하면서 이제 그 개방의 하나의 어떤 그 주관을 성에서 알아서 해라. 성하고 성도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른 지역의 개방을 하는 것 모두 이제 성에 위임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이 자체적으로 어떤 자동차 생산을 위한 로컬 기업에 대한 육성, 이렇게 이제 국제 무역에서는 유치산업 보호론이라고 하죠. 로컬 기업의 어떤 성장,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외국의 수입을 제한하는 쿼터제, 일종의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이지만 이런 부분을 작동시켜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로컬 기업의 성장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어떤 테두리를 쳐주는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이제 중요한 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각 성에 위임된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각 성마다 이제 경쟁을 해서 외국의 유명 브랜드하고의 어떤 합작을 통해서 지역에 생산을 합니다. 뭐 장춘 같은 아우디 생산, 독일의 아우디가 이제 합작 생산을 하듯이 그 당시 중국으로 보면 지역 정부로서 이제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원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호할 로컬 기업도 없고, 그 외국 수입차를 수입하는 데 어떤 크게 제한을 두지 않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 지역 정부가 외국의 어떤 유명한 자동차 회사하고 합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를 습득하고 이것은 이제 하나의 중국 자동차 발전의 일부 성장에 기여한 어떤 측면도 있지만
중국의 수입차의 물결들, 로컬 브랜드는 없고, 이제 그 외국에서, 수입한 수입차들이 그 웬만한 세계차는 다 들어올 정도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자동차 산업 정책의 문제죠. 이러한 것들이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그 중국에서 농촌의 트랙터라든가 뭔가 그 소형차를 생산하고 트럭을 생산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M&A 통합하고 정부가 이제 그 정책을 주면서 국산 브랜드의 어떤 자동차들이 이제 그 소형차 중심으로 이제 출시되기 이제 시작이 됐죠.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지방의 어떤 특색 있는 경쟁, 중앙 정부의 어떤 정책의 취약함 속에서 어떤 벌어지는 경쟁이지만 사실상 그 지역 경쟁은 더 또 이 심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제 거의 인구가 1억이 넘는 또 이제 몇 천만 갖고 있는 인구를 갖고 있는 성이다 보니까 성 정부에서는 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건설 산업을 위해서 많은 철강이 필요하죠. 많은 철강이 필요한데 성과 성 사이에는 중국에서는 이제 국내 그 교역이랍니다. 상업적 측면에서 이제 국내 성끼리의 서로의 어떤 교역이죠. 거기서도 이제 반입과 반출이 있듯이 수출입은이라는 표현보다는 반입과 반출. 그러니까 그 성에서 자력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이제 철강이라든가 발전소에서 이제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라든가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수요를 하는 어떤 철강을 타 지역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이러한 그 철강 회사들 제철소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 공급하는 입장이 되고 싶은 거죠. 이러한 그 각 지역마다 이 자금들의 여력이라든가 이러한 그 개발의 우선순위에 이러한 그 발전소라든가 그리고 철강, 제철소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런 우선 산업들이 각 성마다의 또 우선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전국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과도한 어떤 수의 제철소와 이 철강 회사들이 이제 설립이 되게 되죠. 이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됩니다. 2010년 좌우로 되다 보면은 중국 내에서의 어떤 철강의 어떤 공급 과잉이라든가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중앙에서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그 지역의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위임한 상태에서 분권화된 시스템에서 나오는 또 다른 문제고 조절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지역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는 어떤 지역 경쟁의 이런 부분들. 제후 경제가 이제 그 지역 성흥을 우선적으로 요즘 미국의 그 트럼프처럼 아메리카 미국 우선주의처럼 그 지역의 성 우선주의다 보면은 심지어 이제 보고된 사례 중에서는 ABC 그 성이 이렇게 나란히 일직선에 있습니다. ABC. A는 이제 이러한 이 전기 발전소 수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거대한 댐을 이제 건설 중에 있고 B는 자체적으로 이미 이제 에너지 수급이 돼서 그리고 옆에 있는 C 성에도 일부 에너지를 그러니까 반출시키는 이러한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이 A성에서 막대한 어떤 이런 투자를 통해서 이런 수력 에너지를 하면서 C 정부하고 교섭을 해서 우리가 생산되는 어떤 이런 전력 에너지를 당신들에게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B성에서는 지금 현재 자기들이 전력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여러 가지 이러한 것에 이제 반작용으로서 그 B성에서 입장을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전력이라는 것은 이제 송전탑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막는 거죠. 그 B성에서 이제 A성의 전력을 비행기로 실어서 날라라라고 할 정도의 이런 지역 이기주의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역 간 경쟁,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각 성마다 33개 성이다 보니까 각자의 어떤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소련이 러시아로서 이제 분리가 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죠. 분리가 돼도 공화국에서 분리는 찬성하는데 분리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 그 기후가 좋은 곳에서 받아왔던
식품, 농산물 또는 이제 에너지가 많았던 곳에서 받아왔던 이런 에너지들이 각자의 국가로 독립하다 보면 에너지도 빈곤이고 농산물도 빈곤이고 이런 문제가 이제 있죠. 반대 입장에 있는 이런 지역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라브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묶인 게 러시아 연방이고 그런 자원과 에너지의 어떤 관련된 부분의 균형을 이제 맞춰 나가서 이제 했던 것이고 사실은 이제 어느 한성 독자적으로 이제 수입을 안 하고 반입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자율적인 이런 성은 없는 것이죠. 이제 지역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으로서 이제 그 보고가 되고 사례가 이제 있고 이런 부분도 이제 하나의 어떤 중국 경제의 정상적인 어떤 성장을 반해하는 하나의 어떤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사실 이런 문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보다 내용도 좀 심각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문제로서 이제 그 내부 통합을 위협하는 이제 소수민족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중국으로 이제 통합된 부분이죠. 이제 그 1949년 이전에는 분리가 됐지만 결국 이제 과거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중국의 영토가 이제 흡수되는 과정에서 가장 그 이질적인 부분들이 그 49년이면은 뭐 지금으로부터 이제 뭐 얼마 안 됐죠. 100년 지나지 않은 어떤 시기에서 과거에는 다른 국가였었고 다른 체제였었는데 중국화가 됐다. 중국 언어를 써야 되고 중국의 국가의 어떤 하나의 깃발 아래서 뭐 독립을 어떤 그 통제당하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어떤 분리 독립 문제가 이제 가장 크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로서는 이제 그 분리 독립 문제를 강력하게 이제 통제를 하면서도 소수민족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소수민족 지역의 안정은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민족 정책인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경제 문제죠. 이제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게 만들면서 이런 불만들을 제거하고 중국으로의 편입, 중국화 자체가 이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죠. 소수민족 지구 경제 발전의 문제, 그리고 그 속에서 있는 그 소수민족 기업, 민족 기업의 어떤 육성, 그리고 소수민족의 어떤 그 문화와 역사, 언어의 어떤 보존, 소수민족의 말 그대로 소수민족, 민족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결국은 자녀를 일반적으로 일가구 일자녀 정책일 때에도 보다 이자녀 또는 아주 그 산악지역이나 좀 열악한 지역은 좀 더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소수민족 정책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수민족이 이러한 중국의 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내부에서도 그 시라던가 그 뭐 자치구 또는 현 뭐 이런 그 각종 지방 정부가 독립적으로 소수민족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중국 전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군체성 집회도 많이 발생하고 결국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그 안정성을 위협하는 복합 차이나 리스크의 또 하나의 어떤 그 중요한 그 원천으로서 이제 작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중국의 복합적인 그 차이나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